법무법인 KB의 이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통상 세입자가 집주인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민법에 대한 특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규정하여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29일경 법사위를 거쳐서 같은 달 31일경에 국무회의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 속칭 임대차 3법을 개정안과 동시에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되었으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그중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동안 거주한 뒤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기존 2년이었던 전세기간을 2+2, 즉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을 신설해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행된 후 초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집주인의 실거주를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두어서 세입자의 입장에서 집주인의 내심의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허위의 실거주를 사유로 내세워서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을 거부한 다음에 상승된 전세 가격으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허위의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을 거절한 후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서 실질적인 이득을 꾀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대법원은 종전 집주인과는 별개로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계약의 5%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와 동시에 시행되어서 기존 가격으로 전세를 이어가려는 세입자와 상승된 가격으로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집주인 사이의 갈등이 늘어나서 문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도입 이후 전세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전세가가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경에는 서울 강서구에서는 전셋집 하나를 보기 위해 9팀이 줄을 서서 집을 보고 즉석에서 제비뽑기로 입주자를 정하는 총국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즉,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갱신 청구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매물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신규 세입자들은 없는 매물에서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기존 세입자만 같은 시세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이득을 보는 구조가 형성되었죠. 반대로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전세가 상승률을 완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위법 시행 후 2년이 지나서 2022년 8월경에는 전세 대란이 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2022년 8월에는 기준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전세가가 오히려 하락을 해서 역전세 대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임대차 3법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세입자들은 시세에 따라서 더 높은 전세 계약을 했을 것이고, 금리 상승에 따라서 전세 시세가 하락하여 계약 만기 후에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생기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